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조되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국 무역협상 대표단은 주말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라톤 협상을 벌인 끝에 90일간 상호 고율 관세를 유예하기로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45%에서 30%로 크게 인하하며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낮출 계획입니다. 다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해 향후 협상에서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전 백악관 발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잉 747 항공기를 차기 에어포스원으로 기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중 처음으로 중동 순방에 나선 가운데 공개됐으며 항공기 제공은 미 국방부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항공기는 현재 보안 점검과 감청장치 탐지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당장 운항에 투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카타르 정부가 국방부의 항공기 기증을 제안했고 모든 법적 절차는 준수될 것이라며 투명한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항공기 가액이 약 4억 달러에 달한다며 헌법상 외국 정부의 고가 선물 수령 금지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한 윤리조사와 법적 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래된 에어포스원을 대체할 무료이자 투명한 선물이라며 민주당은 또다시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절감 법안을 공개하며 8,800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중심 삭감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케어 폐지를 시도했던 2017년 이후 최대 규모의 보건정책 논쟁으로 번지고 있으며 의회 예산처는 이번 조치로 향후 10년간 86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화당은 부정수급과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민주당은 수백만 명이 보험을 상실하고 병원 폐쇄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안은 메디케이드 수급 요건 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그램 축소, 이민자 관련 연방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디케이드 삭감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하원 내 11개 위원회가 법안 구성에 참여하며 총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재정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메모리얼 데이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번 주 연속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치적 향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요크의 리버티 국제공항이 연이은 항공관제 시스템 장애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요크 공항은 한국 항공사인 에어프리미아의 미국 동부 허브이기도 한데요. 이번 장애로 인해 에어프리미아를 포함한 다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습니다. 지난달 28일과 5월 2일에 이어 지난 일요일 오전 또다시 장비 이상으로 뉴요크 공항행 항공편에 대해 지상대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태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했으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노후화된 시스템 교체가 시급하지만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최근 30년 만에 최악의 항공 관제사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어 항공 대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병원 방문 없이 집에서 직접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자가 검사기 틸환들을 승인했습니다. 여성 건강기업 틸헬스가 개발한 이 검사기는 25세에서 65세 사이의 평균 위험군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이뉴두종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은 임상시험 결과 자가 채취 샘플의 정확도가 의료진 채취 샘플과 동일한 수준임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여성들의 자궁경부암 검진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시작되며 22일간의 치열한 유세전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 출정식에서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세력과의 일전이라고 밝히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하며 무너진 안보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며 보수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인천 연안부두에서 낡은 양당 체제를 넘어 실용적 보수의 길을 열겠다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후보들은 오는 6월 2일까지 전국 각지를 돌며 유권자들과 직접 만나 표심을 공략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의 여파가 한국 수출 전선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들어 첫 열흘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수입 규제 강화가 글로벌 교육 위축으로 이어지고 우리 수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철강,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대미 수출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와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일 부산 백스코에서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합동 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미래형 친환경 선박 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LNG선에 이은 차세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영하 253도에서 기체수소를 액화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 운송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난이도가 높고 아직 상용화된 대형 선박이 없는 만큼 한국이 선도 기술을 확보할 기회이자 도전 과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초격차 선도 전략을 수립하고 올해 555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는 101개 기관이 참여한 43개 연구개발 과제가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번 추진단은 이 과제들 간 연계와 협업,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산업부는 한국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법제 정비와 함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12일 오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오후 5시 20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7.5원 오른 1,41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주간거래 마감 시점에 1,402.4원에서 15원 넘게 추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중이 상호 고율 관세를 각각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하면서 달러 강세가 환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같은 시간 달러 인덱스는 100.535에서 101.82까지 급등해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대통령직 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계속 고용 제한을 공익위원 중심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안은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자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시점까지의 고용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 없이 기업 재량에 맡길 경우 고용 안정성과 근로 조건이 후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도 임금체계 개편 없이 고용만 의무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임금 피크제 같은 제도적 보완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청년 등 취약계층은 논의에서 소외됐다는 지적도 이어지면서 사회적 수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년 연장은 대선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dailysk.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